물질을 찾아 우리가 낚시 피싱 톡 떠나보자 준비가 필요 없어 당장 가보자 입질이 오면 느껴지는 손맛 오늘 어디가 이걸 고수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제 친구인데, 예. 이 고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지, 우리 선장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지 제가 약간 고민을 할게요. 그 전에. 선장님 말씀. 농어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마리수가, 그러니까 마리수 뭐 짠치 뭐 40, 50, 30 이렇게는 마리수가 나올 수 있는데, 뭐 1m가 넘는 거, 90 넘는 거, 80 넘는 거, 70 넘는 거 골고루를 큰 사이즈로 하루에 다 낚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, 그 비법을 친구한테 먼저 들어보는 게 맞겠어요. 이제 장비를 먼저 좀 소개 좀 해줘요. 그 로드는 일단 아피스 그 라이트 지깅 로드를 썼고요. 잘 들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료가 그 C2020 릴을 사용했고, 라인은 고센 1호 합사, 6합사예요. 어떻게 채비 운영법, 낚시하는 방법을 그냥 다이렉트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늘 큰 사이즈 낚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어초 들어갔잖아요. 어초에서 네.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 선장님이 사실은 바닥을 찍고 두 바퀴를 감으라고 했는데,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덜 줬어요. 그러니까 한 바퀴 반 정도? 그렇게 해서 계속 했던 이유가, 릴마다 전부 감기는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, 선장님이 두 바퀴 감으라는 걸 저는 1m 정도를 올리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, 제 릴에 맞게 한 바퀴 반을 감아서 1m 정도를 계속 맞추고 갔던 거예요. 근데 그게 적중을 했던 건지, 아니면 새우를 잘 껴서 그랬던 건지,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, 일단 고기가 있는데 선장님이 배를 대주신 게 정답이라고 봐요.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준 것도 맞고 낚아낸 것도 맞으니까 뭐 채비 운영법을 제가 또 선장님 입장에서 여기 비흥항이거든요. 군산 비흥항의 조성호 선장님이시고, 조성호란 배 선장님이시고, 이름도 조성호예요. 예, 성호 씨? 농담이고요. 지금 제 이쪽 기영 씨 말을 들어보니까 선장님 두 바퀴인데 이 친구는 좀 타이트하게 간 것 같아요. 반 바퀴를 줄여서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장님이 낚시하고 싶은 낚시 방법은 어떻다라고 네.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바퀴를 감던, 바닥을 찍고 노드를 들고 가던,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제가 바닥 찍고 두 바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, 제가 계산하는 한 바퀴에 60cm 계산에 120cm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두 바퀴를 감던, 세 바퀴를 감던, 뭐 고기가 있으면 물겠죠. 예? 근데 이제 두 바퀴라는 이유는, 저희 배 이제 초보분들도 많고, 자, 초보분들은 두 바퀴요, 선수들은 뭐 한 바퀴요, 한 바퀴 반이요, 그렇게 불러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대중성 있게.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두 바퀴를 감아주는 게, 한 바퀴를 반을 감던, 한 바퀴를 감던,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요. 그냥 그러니까 두 바퀴는 제가 이거에 대해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뭐냐면, 선장님은 두 바퀴라고 얘기를 하지만 릴마다 사실은 그 감기는 회전수가 다 다르잖아요. 6점대 다르고 뭐 4점대 다를 거고 7.5점대 1 뭐 다를 거잖아요. 한 바퀴를 감으면 뭐 80cm가 감기는 게 있는가 하면, 한 바퀴를 감으면 50cm가 감기는 게 있잖아요. 자기 릴의 특성은 자기가 아는데, 선장님은 바닥에서 일단 1m나 1m 50을 띄워서 가라는 얘기잖아요. 그런 뜻이고요.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, 바닥을 민어나 농어는 띄워서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자, 생미끼 채비에 보면은 중간에 바늘 엮는 그 부분이 회전도래예요. 그 회전도래가 역할이 뭐냐면, 새우가 살아있는 새우의 반응을 잘 하는데, 그 새우가 살아서 발차기 나면서 이게 회전이 됩니다. 그거에 새우가 유혹을 해서 민어가 됐든 농어가 됐든 와서 물어주는 건데, 사실 우리나라 생미끼 낚시가 지금 뭐 보면은 바닥을 찍고 있어야 고기가 문다고 생각을 하지만, 바닥에 채비가 내려가 있으면 장대, 놀래미, 밑걸림, 채비만 널러갑니다. 저게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. 저기 봉돌 치는 소음, 그것도 같이. 네. 쇠추가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면
엄청난 우리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고기들한테는 융단 폭격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. 물속에서 그러면- 소리 전달되는 게 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어 농어는 쫓아와서 물지 어군이 있는 데에서는 고기 절대 안 봅니다.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제가 기둥줄에서 뭐 새우가 베베베베 띄우고 가는 거예요. 무조건 민어 농어는 외수질은 띄우고 가는데 봉돌이 떠 있는 상태고 기둥줄은 서 있고 새우가 베베베베 돌든지 줄발이 세면 한쪽으로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농어가 선장님 말씀은 와서 퍽 하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. 얘가 채비를 항상 흐르잖아요. 새우가 흐를 거 아니에요. 그때 농어가 가다가 이걸 보고 쫓아서 턱 먹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. 이거는 선장님이 뭐 단연간 하신 얘기니까 이건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예. 근데 열을 탈 때 이제 지금은 바닥을 띄워서 가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손님고기, 저는 그냥 잡고기라고 표현할게요. 손님고기를 낚으려면 바닥 긁는데 이건 자기가 손님고기 낚으면 좋겠지만 옆에 사람 그 배 전체에 사실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. 피해 주는 게 민어나 농어는 그 소리 듣고 융당 폭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도망을 가잖아요. 그 어군이 정말로 싹 빠져요. 싹 빠지긴 해요. 싹 빠져요. 그리고 오늘 메타오바를 잡으셨지만 그 메타오바 잡았을 때 그 물속에서 그 힘겨루기를 할 때 그때도 너무 긴 시간으로 힘겨루게 되면 농어 어군이 흩어집니다. 자연스럽게 그럼 드랙 주는 거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선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참돔 드랙은 살짝 자꾸 뽑으면 뽑을 정도고 그 생미끼 낚시는 어초에서 농어 잡는 저기는 합살을 원줄을 잡고 힘을 줬을 때 빠질 정도만 그 정도의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. 예, 라인이 제가 설명 드렸을 거예요, 이 영상에. 잡아서 힘겹게 쭉 뽑혀 나올 정도. 이 정도로 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농어가 도망가는 거나 거기서 막 바늘털이 하려고 막 몸싸움을 하잖아요. 저는 낚아내려고 하고. 그럼 얘가 발버둥 칠 때 다른 농어들이 빠진대요. 어탕기에서 그런 걸 보셨다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, 그러니까 줄 라인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, 또 미터가 넘는 거를 낚았으니까 채비 운영을 그러니까 운영을 했고, 낚시 끌어낼 때 어떻게 끌어냈는지 설명을 좀. 일단 그 후킹이 돼서 고기를 올릴 때요. 선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랙을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농어라는 놈이 머리를 세차게 틀면 원줄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. 바늘줄이. 근데 드랙을 어느 정도 빡빡하게 해놓으면 힘을 받을 때 당기고 있는 힘 때문에 농어 자체가 머리를 세게 한꺼번에 틀지를 못해요. 그래서 선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랙은 어떤 선장님은 그냥 잡아 빼면 줄줄 나갈 정도로 풀어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어군도 다 망가질 뿐더러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빡빡하게 조여놓고 해야 되고 다 올라와서 저도 아까 낚시를 하면서 놓친 게 뭐였냐면 그 낚싯대를 습관적으로 들게 돼요. 그러면 바늘털이 할 때 낚싯대도 놓고 바늘털이를 하면 100% 고기는 터져 나갑니다. 네가 오늘 낚시 들었는데 사실 네가 운이 좋아. 고사를 지르고 아니 왜 그러냐면 바늘털이 하면 낚싯대 쳐박아야 되는데 하늘로 꿋꿋하게 세우고 있더라고. 근데 저게 안 털리더라고. 너무 맞아 인정하고 쇠폭도 좋았어. 쇠폭도 좋았고 메다짜리는 바늘털이를 할 때 배 앞쪽에 이놈 대가리가 부딪혀서 그나마 얘가 털지를 못한 거예요. 저기 메달을 낚아서 어떻게 낚았는지 좀 들어보랬더니 선장님 얘기한 거 반복만 하고 잘 모르겠어요. 모르겠고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할까? 사실 이게 농어, 민어 오늘 농어로만 주로 얘기를 하면 배 전체 팀워크가 좀 필요하잖아요. 선장님과 낚시하는 사람들 간의 팀워크가 필요한데 그거를 좀 뭐 얘기가 좀 길어지면 뭐 보는 분은 지루하니까 짧게 민어 낚시는 농어 낚시는 어떻다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쉽게 뭐 내 말만 잘 들어 나만 따라와 이래도 되는 거니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배던 타선단이던 타시면은 그날 탄 선장님을 믿어야 됩니다. 믿고 선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게 답이에요. 그럼 난 오늘 어떻게 된 거죠? 아니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깡을 쳤어요. 근데 뭐 그런 날이 있는 거죠.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다음번에 조성호를 타면 선장님 말을 믿고 그대로 할 거예요. 이게 하다 보면 돼요. 근데
낚시를 처음 제가 봤을 때 처음 오셨거나 몇 번 안 하신 분들은 선장님 말씀을 잘 듣는데 낚시를 꼭 하시던 분들이 바닥을 계속 긁는다거나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다며 뭐 캐스팅 해갖고 참돔처럼 릴링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. 예. 50호보추를 캐스팅해서 닐링을 하고 계시고. 그럼 어군을 다 깨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팀워크가 깨지는 거예요. 그 배 전체. 그분은 다른 손님 고기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팀워크가 깨지는 거니까 그 어군이 빠져서 선장님은 다른 또 어초를 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어초에서 또 그러시면 또 깨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농어 낚시는 팀워크인 것 같고 일단 선장님 말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지루하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.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농어 낚시는 사실 입질을 안 하면 굉장히 지루해요. 왜? 들고 가야 되니까. 그러다가 마이크 스피커에서 두 바퀴 감고 시키는 데니까 지루할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요. 지금 농어가 쫓아오고 있어. 두 바퀴 올리니까 여가 1m짜리구나. 이렇게 타고 넘는데 농어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. 라는 멘탈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요.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서기영 씨 오늘 축복 받았어요. 국진이 영상 마지막에 아마 외수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것 중에 국진 이 친구가 팁을 준 게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잘 보시고, 지난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, 그거를 따라 하시면 외수질 낚시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친구긴 친구예요. 아니, 새우 끼시는 것도 모르시면 꼭 선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왜냐면 새우를 잘못 끼면 내려가면서 벌써 내 바늘은 내 기둥줄에 말리기 시작해요.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낚시를 하셔도 고기는 절대 안 묵니다. 오늘 기영 씨가 하는 얘기는 믿어도 돼요. 왜? 메다 넘는 거, 90 넘는 거, 80 넘는 거, 70 넘는 거 가지가지로 했으니까. 그리고 선장님 오늘 좀 고맙고요.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. 올해 조성호 많이 오세요. 이러면 되잖아. 아유 왜? 조성호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올해 참 많은 고기를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오시는 날 배에서 제가 해라는 대로만 하시면 어떻게 됐든 그날 당일날 손맛을 보시던 다음에 오셔서 또 보시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시는 분을 최대한 손맛을 보고 고기를 가져갈 수 있게 선생님 노력하시거든요. 군산 비흥항 외수질은 조성호 같고요. 산문선생 신국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양옆에서 인사하냐?